마취와 관련된 그 헨슬리의 책에서 이제 매니지먼트 카디오풀모나리 바이패스와 관련된 이제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CPB의 이제 시작에 있어서 이제 퍼퓨전의 이제 어떤 적정성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믹스드 비너스 옥시젠 세츄레이션, 믹스드 비너스 옥시젠 세츄레이션인데, 이걸 다시 이제 SbO2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주어진 산소 요구량의 이 산소 전달량은 적절성에 대한 단서를 이제 제공을 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중요히 조직에서 이 혈액이 지나가고, 그다음에 이 간질구획을 통해서 이제 조직으로 산소가 공급이 될 텐데, 이 산소 공급되는 거에 대한 이 산소의 공급은 어떻고, 이 공급으로 인해서 이 조직에서의 산소 소모량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중요한 지표가 인디케이터가 뭐냐면 이 SbO2입니다. 그래서 SbO2가 떨어졌다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을 좀 찾아봐야 할 텐데, 일단 산소 공급이 부족할 수가 있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이제 관류량이 적어서 이 산소 공급 자체가 부족해지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두 개가 적정했는데, 여기에서 SbO2가 떨어졌다는 거는 조직 자체에 이제 어떤 문제가 이제 있을 경우입니다. 온도가 올라갔다던가, 이게 보통 체해순환 과정에서는 이제 리워밍 과정에서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리워밍 과정에서는 그래서 이제 플로우를 증가시켜야 되고 산소 공급량도 증가를 시켜야 되고, 그래서 이 리워밍 시에 조직에서의 이 증가되는 산소 요구량을 충족을 시켜줘야 합니다. 최소 3대1 그 DO2와 이 BO2의 이 산소 공급량이 최소 3대1 이상은 돼야 되는데, 보통 5대1이 정상인데, 아무리 안 돼도 3대1 이상은 돼야 됩니다. 만약 2대1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이때부터 그 이제 엑소시스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이 보통 MbO2는 이제 정상 온도에서의 이제 75% 이상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는 이 헤모글로빈의 펩타이드가 이 4개 중에 산소가 4개가 붙을 수가 있는데, 여긴 물론 이 펩타이드에는 이 O2만 붙는 게 아니고 CO2,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CO, 일산화탄소도 붙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수소도 붙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 헤모글로빈 주변에 어떤 분자가 많이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합을 하게 될 텐데, 여기서 이제 조직에 한 개만 떨궈주게 되면 이 세 개는 다시 돌아와서 정맥에서 측정을 하게 되면 75%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은 75%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값에서는 이제 부적절한 BO2가 이제 이가 미하 75% 이하에서는 이제 이 산소의 소비량이 의심되어야 하고, 이제 50% 이하에서는 이제 조직의 저산소증이 이제 의심이 될 수 있다. 이거는 무슨 책에서든지 다 이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다 이런 그 산소의 공급과 산소의 소비, 이거와 관련돼서는 거의 대부분 다 똑같이 하는 얘기고, 불행하게도 만족스러운 이 MbO2는 이 레저널 이스케미아를 이제 배제하지는 이제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낮은 정맥 포화도를 항상 교정해야 하지만, 이 정상 온도 또는 이 높은 정맥 포화도가 항상 이 모든 장기에 적절한 관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충분한 관류량을 이 체해순환 상황에서 충분한 관류량을 유지를 하고 이 O2를 충분히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모든 장기에 똑같이 균등하게 플로우가 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를 장담을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클리니컬 펄 해가지고 이제 어떤 중요한 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클리니컬 펄이라는 이제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이 SbO2는 이제 글로벌 퍼퓨전의 적절성에 대한 유용한 지침을 제공을 하지만, 이제 개별 장기에 대한 적절한 관류량을 이제 보장하고 국소적 허혈증을 제외하려면 이제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이 전체 우리 몸에 이런 그 조직의 그 균등한 관류량이 간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관류량이라고 하는 거는 다 알겠지만 각 장기별 혈류량들이 있습니다. 장기별 이 혈류량이라는 게 있는데, 이
뭐 심장에 이제 코로나리를 통해서 가는 이 여기에 대한 관류량이 있을 거고, 리버로 가는 관류량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인테스틴으로 가는 관류량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키드니로 가는 관류량이 있을 거고, 이게 다 다릅니다. 이게 환자마다 다 다른데, 이거는 이제 장기별 혈류량을 알아야지 이제 뭐 파셜 퍼퓨전이라던가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셀렉티브 퍼퓨전을 할 때 그 장기로 얼만큼의 그 플로우를 줘야 될 것인가가 이 장기별 혈류량에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 코로나리 퍼퓨전도 카디오플레저 줄 때 보통 250에서 이 300ml를 주죠, 분당. 이것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장기별 혈류량이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주는 겁니다. 세레브랄 퍼퓨전, 우리가 셀렉티브 세레브랄 퍼퓨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세레브로로 가는 플로우를 케이지당 뭐 10 정도 케이지당 뭐 10ml를 준다고 하는데, 그럼 70kg이면 뭐 700 정도 줘야지 이 정상적인 세레브랄 퍼퓨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수치를 단순하게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각각의 퍼센테이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장기별 혈류량이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는 상당히 좀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꼭 그 완전히 숙지를 하고 체해순환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퍼퓨전의 적절성 같은 경우 이제 메타볼릭과 락틱 이제 엑소치스 이제 이런 시스에서 이 부적절한 이제 산소 공급으로 인한 조직의 이제 저산소증, 티슈 하이폭시아, 주로 젖산이 증가로 인해 대사산증을 이제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원래 산소하고 이 포도당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뭐 조직에서 이제 이제 세포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그러면 이 세포질, 이건 세포질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포질에서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O2와 포도당이 같이 이제 유입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O2가 공급이 안 되면 이 포도당 혼자는 이렇게 잘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당이 이 세포질에서 그래도 이제 대사를 해야 되겠죠. 이 포도당이 이제 세포질에서 이제 혐기성이냐 아니면 호기성이냐에 따라서 이 혐기성 대사를 진행하는 게 이제 포도당만 가지고 세포질에서 이제 그 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발생되는 게 문제가 뭐냐면, 이 O2와 포도당이 만나서 대사를 하게 되면 이제 이제 에너지와 이제 물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포도당만 가지게 되면 이 에너지와 그 다음에 이제 락테이트가 이 젖산이 이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 젖산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혈중 젖산이 상승을 하게 되면 이제 이게 메타볼릭 이제 엑소시스가 이제 형성이 되는 이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이제 이런 메타볼릭 엑소시스가 진행이 되게 되면 이제 모든 장기들이 다 이제 인저리를 받거나 어떤 괴사가 일어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pH 및 이제 중탄산염, 이 바이카보네이트의 감소는 이제 염기 손실, 염기가 결손되고, 결손의 증가는 인라인 또는 이제 이 시리얼 아티리얼 블러드 가스 이제 그 미저먼트를 통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ABG를 해보든 뭘 하든 여기서 pH가 이제 뭐 감소한다, 증가한다. 제일 위에 이제 1번으로 떠 있는 것도 이거죠. 그 다음에 뭐 PO2가 얼마고, 그다음에 PCO2가 얼마고, 이 쭉 나오고, 이제 바이커보네이트가 이제 얼마인지에 대해서 이게 메타볼릭 엑소시스인지 이게 뭐 알칼로시스인지 이제 이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확인을 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해서 어떤 원인인지 확인을 해서 교정을, 이 체해순환 과정에서 이제 교정을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젖산염의 수치가 증가는 이 산성화의 대사 원인을 이제 시사를 합니다. 그래서 젖산이 체해순환 이 과정에서도 이제 폐하가 엑소시스를 증가를 하고, 이거에 비교를 해서 뭐 PO2와 이제 PCO2도 이제 같이, 이걸 가지고는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레스피레토리 이제 호흡성이냐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카보네이트의 이제 이거와 이제 베이스 6와 이제 여러 가지 비교를 하고, 이거 비교를 해서 이제 이게 지금 엑소시스인지 알칼로시스인지 먼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레스피레토리인지 아니면 메타볼릭인지 대사성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를 확인을 해서 교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 폐하는 이제 이 뭐 알칼로시스든 엑소시스든 정상이든 이런 원인들에 의해서 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수소 인자가 증가를 하느냐 감소를 하느냐, 이거에 대한 이제 메타볼릭이 이제 진행이 될 것이고,
이거를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게 어떤 원인이냐? 플로우가 줄어드는 거냐? 플로우가 감소를 한 거냐? 아니면 그 다음에 CO2가 증가를 한 거냐? CO2가 증가하는 원인도 왜 증가를 한 거냐? 그러면 그 에어를 낮게 주는 거냐? 아니면 뭐 이런 거로 다 이제 계산을 생각을 해서 이제 교정을 꼭 해줘야 됩니다. 플로우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세레브랄 옥시메트리 세레브랄 옥시메트리와 관련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뇌산소 전달, 이제 옥시젠 딜리버리의 적절성에 대한 이제 이 모니터의 역할 외에도 이 최근의 연구는 이 세레브랄 옥시메트리 측정법이 이 토탈 바디 옥시젠 딜리버리의 적절성을 이제 평가하는데 유용한 이제 대용품이 될 수 있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 뇌 혈류량이 이 다른 장기에 비해서 더 가깝게 이제 자동 조절이 됩니다. 이쪽 머리는 이 오토 레귤레이트도 되기 때문에 이 뇌 산소량, 이 세레브랄 옥시제이션이 감소하면 다른 조직으로의 흐름도 이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자동으로 이제 그 플로우를 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장기에 대해서 이 뇌산소량 NIRS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확인을 하면 이제 다른 장기에도 다른 장기에도 플로우가 적절하게 공급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